질의응답 및 의견을 나누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리시스 김인숙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이런 게, 이거 어떻게, 이제 지금은 2114로 전화가 오잖아요. 네. 외부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교환대에서 우리 바꿔주잖아, 다. 교환 시스템. 지금은 그렇긴 한데 그 대표 전화로 들어오는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은 다이렉트로 업무자들한테 다이렉트로 전화가 오는 상황이라서 업무자들이 업무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 세 번 돌려주는 건 없지, 그럼. 이분들이 저기 홈페이지 검색을 해서 담당자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하나, 대부분?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특정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대표 전화나 아니면 그 특정 부서에 전화를 해서 그냥 저는 이런 게 필요해요. 나는 이런 거 듣고 싶은데요. 그러면 전화를 이제 계속 담당자한테 전환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전제로 한 게 지금 세 번, 네 번 돌린다는 거죠. 상당히 불편해하는 게 민원이 전화하면 그 대표 전화 오면은 그 담당자한테를 돌려줘. 그럼 그 담당자가 전화 받고 아, 저 아닌데요? 다른 데로 돌려줘. 그럼 여기서 또 돌리는 세네 번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가 구축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구축되면 상담원이 먼저 그 민원인하고 전화를 할 때 상담원이 저 이러이러한 내용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거래 그 건축 허가를 놓는데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 네. 전화를 했어요 상담원한테. 그러면 상담원이 DB를 검색해서 건축 허가 관련 업무 치면 그 관련된 업무가 나타날 거고요. 그 업무 중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물어보겠죠. 그럼 건축 허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를 다시 한번 찾고 그 부서에 맞는 쪽으로 콜을 해주고요. 전환을 시켜주고 상담원이 받은 내용은 공무원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원인이 어떤 요청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문의를 하셨습니다라고 데이터를 남기기 때문에 화면을 똑같이 보고 그대로 대응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전화 화면이 이게 다 바뀌는 건가? 이 전화 자체도 다 개인한테 지금 되게 다 바뀌나? 여기서 뭘 보고 뜬다는 거지? 아리스트 홍호입니다. 네. 꼭 마이크 그 공무원분들 전화는 실제로 바뀌진 않고요. 홈페이지나 이쪽을 연계돼서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그 현재 그 업무하시는 홈페이지 쪽에 상담 DB랑 연계해서 상담 프로그램에서 상담원들이 현재 지금까지 받았던 상담 내용을 공무원에게 이관할 때 내용도 같이 정리해서 넘겨주는 형식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넘겨지냐? 음성으로? 텍스트로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PPT를 장표를 넘기고 있잖아요. 그 장표처럼 똑같이 제가 상담원이면 전화를 받았어요. 입력을 하고 그 해당 그 직원한테 연결을 하게 되면 그 직원이 이 똑같은 화면을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면이 어떻게 보니? 난 내가 이해 못하는 건가? 전화했든 하는데? 한번 뜯으면 봐요. 제가 벤치마킹 했던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다른 그 민원과장을 했을 때 이제 벤치마킹을 갔는데 그 전화 교환 시스템이 그 상담한 내용이 그 세월 홈페이지 어딘가에 같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세월을 띄워놓고 업무를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텍스트 입력한 게 저희는 이제 세월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세월의 그 내용이 같이 이렇게 좀 한 공간에 그런 내용이 같이 뜨는 걸로 되어 있고 그때 제가 실습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내용을 봤을 때 이제 민원인이 이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화를 하시면 이제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으시면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그냥 우리 업무 담당자 찾아가지고 그 번호로 그냥 바로 돌리거든요. 담당자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뭐 전화가 끊어지면 몇 번으로 하세요. 여기까지만 안내하고 전화를 돌리거든요. 그럼 이제 담당자가 없으면 그 주변에 있는 또 누군가가 받아요. 그러면
뭐 담당자일 줄 알고 또 얘기를 했는데 아 담당이 아닙니다. 뭐 다음에 연락을 드리게 메모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이 콜센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콜센터 내에서 민원을 다 수렴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담당자를 찾아서 담당자랑 또 통화를 해요.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담당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상담원이 네네 그래서 이제 담당자가 확실히 있을 때 연결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뭐 지금 담당자가 출장 중이셔서 메모를 남겨드리면 나중에 전화를 드리게 할까요? 뭐 이렇게까지 확인하고 메모를 해서 이제 그 담당자한테 연결해주고 제가 봤던 시스템은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한다. 그러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접종 기간이고 장소는 어디고 이런 거는 계속 반복해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상담원이 직접 응대할 수 있다. 네, 응대할 수 있게. 그래서 상담 DB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수시로 계속 콜센터에 우리 업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콜센터에 계속 어떤 정보 업데이트를 시켜야겠네. 네. 그거를 누가 해? 업무자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정도는 업데이트는 시켜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공무원이 또 한 가지 일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화 민원인한테 전화 받아서 그 포함과 그걸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업무가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당연한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 입력하고 정보 업데이트 시키는 시간을 또 할애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개별자마다. 내가 허가 담당관 건축 허가 부서에 있어. 또 내가 접수받은 거 개똥이 허가 접수 몇 월 며칠에 받았고 지금 처리 결과는 어떻고 이런 것까지도 다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나? 저는 이제 다산 콜센터 PM을 했던 고희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산 같은 경우에 그 상담 DB 자체가 문서화되어 있는 걸로 해서 최신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그 표준 상담 DB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그렇게 그 기존에 보면 이게 이 담당자가 그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면서 누가 담당자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연결시켜서 오안내되고 또 오상담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데이터들이 업데이트하는데 크게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렇게 업데이트를 한번 해놓음으로써 상담으로 통한 그 상담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소요되는 시간보다 오히려 그 업무가 훨씬 더 단축되는 것을 그 다산에서도 확실하게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다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그 25개 그 구에 있던 모든 민원 콜들을 다 다산으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 민원인들이 오는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그에 맞는 자치구나 아니면 그 담당자한테 거기서 이제 호전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포천시에서의 개념도 콜센터를 그 구축을 해놓고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공무원들한테 전화가 다 안 들어가는 겁니다. 콜센터에서 모든 것들을 다 흡수를 해서 받은 다음에 거기서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처리를 하고 안 되는 것들, 담당자들이 꼭 필요한 내용들, 전문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표준상담 DB에서 검색을 해서 확실하게 연결을 시켜주고 그러면은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한 번만 민원을 딱 얘기를 하면 그걸로 끝이고 호전환이 되더라도 잠깐만 대기하고 있다 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현재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한 두세 번 정도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 데이터로 보셨듯이 30% 정도는 항상 그렇게 타직원한테 연결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내에서. 이해가 되시나? 그럼 포천시에 우리 개인전화 있잖아요. 행정사가 있는데 그 오늘은 다 콜센터가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지금 연결을 하려고 지금 구축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잠시만요. 직접 오는 건 아니겠지. 어떻게 다 외부 대표 전화번호 글로 오는 것만. 대표 번호는 실제로는 대표 번호만 콜센터로 들어오고요. 이미 알려지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셨거나 그쪽으로 전화 들어오는 거는 실제로 지금도 들어올 거고요. 전화를 홍보 차원으로 대표 번호로 콜센터를 이제 오픈을 하면은 모든 시민이 웬만해서는 다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 그렇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우리 개별적으로 개인들한테 지급된 전화번호는 다 의미가 없는 거네. 그렇게 되면 이 포천 콜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일단 그 대표 번호는 좀 홍보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그리고 그 개별적 게시판에 있는 그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개별 번호는 삭제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인터넷 검색해서 네. 그게 이렇게 게재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직접 전화하잖아. 네. 538에 뭐 그 업무가 아닌데도 그 사람한테 그런 거 같으니까 그 사람한테 전화하고 결국은 또 돌려주고 그런 방식이 진행됩니다. 지색되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게 한 1900건 정도 된다는 거잖아. 일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화가. 네. 근데 대부분의 유형이 어떤 건가? 그렇게 분석한 건 혹시 있나요?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데이터는 지금 여기는 지금 표시 안 했는데요. 보통 그 민원 업무의 65% 정도가 민원 업무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저희가 인터뷰하고 설문을 받아보면 다 단순한 절차상에서의 안내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그 자기가 이런 중위세 이런 받았는데 이거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되는데 그 여권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은 뭐 아트밸리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금 언제까지 운영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런 식의 그냥 어떤 단순하게 그냥 절차 안내들이 굉장히 지금 민원 업무 65% 중에서도 한 20-30%는 그런 정도의 절차로 지금 계속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거는 실제적으로 콜센터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1차적으로는 그런 부분들만이라도 흡수를 해서 그 직원들의 그 업무 과중을 좀 더 줄여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콜센터를 구축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런 거는 좋겠네. 이제 인허가부서에서 허가나 뭐 신고 이런 게 접수가 되면은 그때부터 저도 이제 민원인한테 직접 메시지로다가 접수가 돼서 언제까지 처리할 계획이고 또 뭐 보안이 되면 민원인한테 직접 보안 이런 걸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그런 것을 콜센터에서 해줌으로써 이게 그 담당자가 시간 놓치지 않고 계속 거기다 업데이트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아니 허가부서에서 게을러지면 안 되겠네. 이 그런 아주 장점은 있겠네. 혼자 책상 밑에다 캐비넷 속에다 놓아놓고 그러지 않고 이게 저번에 단순 반복해서 물어보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예방접종이라든가 또 뭐 무슨 세금 고지 홍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이런 어떤 기간을 정하고 또 그거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한테 가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공통으로 그 해당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민원 콜센터에서 아주 무리 담당자한테 돌리지도 않고 거기서 다 끝내는 게 많겠네. 그럼 이런 게 한 60% 이상 된다는 거는 거예요. 민원 업무 60% 중에서 한 20-30%쯤 되니까요. 일 처리 건수가 들어오는 게 한 10,000건쯤 되니까 6,000에 20%니까 한 1,200건 정도에서 1,500건 정도는 그런 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좀 심도 있는 그런 아주 개별적인 민원, 아주 특성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민원을 제기해서 담당자를 찾아서 헤맬 때 그것도 콜센터에서 상담원이 어떤 업무의 분류로 뭐 인허가에 대한 부분, 건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물어보고 그럴 때는 세부적인 전문적인 용어도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런 전문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그 상담원이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1차적으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를 내용을 받아서 업무자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업무자는 그 내용을 보고 이런 민원이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인지한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질문이 들어가겠죠. 업무자는. 콜센터 담당자들도 잘 몰라서 물론 민원인이 전화한 거는 대기시켜놓고 내가 이 A 공무원이 담당인지 그 팀의 B가 담당인지 이걸 또 찾아야겠네. 이 상담원이 찾아서 결국 연결해줘야겠네. 네, 그거는 시스템이 해줄 겁니다. 그건 검색하면 바로 뛰어요.
누가 담당자인지는 바로 뜰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상담 DB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작성해달라고 업무자분들한테 요청을 드릴 건데, 그때 키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키워드는 우리 업무 부서야 라는 것들을 DB에 다 녹아내리면 그 상담원들이 그 특정 데이터를 그 단어를 입력하면 그 관련된 업무들이 뜹니다. 그러면은 그 업무 중에서도 가장 빈도수가 높은 나이로 그 업무 쪽으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결국 조금 더 발전하면 AI 앉혀놓고 하면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AI 앉혀놓고 거기 빠져. 그래도 AI도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 그렇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요? 저는 저거 한번 질의할게요. 이제 1차 상담을 해서 이제 담당자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민원이 짜증나는 게 통화 중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자리 없을 때, 그 없을 때 누가 대신해서 그걸 답변을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출장 갈 때하고 휴가 냈을 때 이런 때가 많죠. 네. 그러면 그게 옆에서 이제 땡겨받아요. 다른 사람이. 네. 그럼 또 두 번 또 연결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출장 가거나 휴일 갔을 때 내가 여기다가 어떤 내 자리에다 전화기에다 표시를 이렇게 뭘 눌러놓으면 그 부재중이 뜬다든지, 예? 그래서 뭐 핸드폰으로 연결을 희망하는 사람이 핸드폰으로 연결을 해준다든지, 이런 2, 4, 3, 4 일이 연결이 안 되면은 제가 이제 그걸 느낀 게, 제가 한 2번, 3번 올리기 전에 옆에 사람이 받더라고. 그럼 그 사람이 또 다시 또 연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네, 끝나셨네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콜센터 교환기 CTI라고 하는 시스템을 설정하기 나름으로 들어가고요. 뭐 부재중이 있을 때 땡겨받기 기능은 할 수가 없게 만들면은 옆 사람이 땡겨받을 수가 없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부재중일 때는 그 담당자에게 문자로 간다든지 내용을 그것도 설정이 가능하고, 세월 시스템 쪽에 부재중인 거를 그 전화기 쪽에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연결해서 사람이 부재중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예, 가능합니다. 예, 부재중일 때는 네. 대신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부재중 표기를 안 하고 나가신다고 하면은 그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실제 부재중 표시를 해놓고 가면은 콜센터 쪽에 상담 프로그램 쪽에서 그 담당자 공무원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콜백으로 돌려서 나중에 전화 드리겠다고 안내하고 번호를 남겨놓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같이 지금 구축해줘야 돼요. 예, 같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국장님 지금 뭐 부재중이시거나 출장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담당자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요. 출장 중인 것들은 개인 휴대폰으로도 연결해 주시는 시스템을 해줬으면 좋겠고, 물론 본인이 심화하지 않았던 것은 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네. 요거는 저희가 지금 이 콜센터 자체가 지금 만능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걸 하는 목적 자체도 뭐 지금 고난이도 민원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건 다 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외래 담당자가 직접 하는 것들이 맞는 거지 저희 콜센터에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 콜센터 하는 것 자체는 말하자면 이제 단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일반 본인이 민원인들에도 이게 난이도가 낮고 반복적인 것들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걸 다 컨설팅 할 거거든요. 거기에 또 콜센터를 넘길 수 있는 건 넘기고, 여기서 또 안 될 수 있는 건 다시 담당자한테 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저희가 또 하나 좀 문제점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세정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인허가 이런 같은 경우는 그 자료를 봐야만 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 콜센터 직원들은 그 접근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지나면은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할 건데, 그 담당 부서별로 뭐 세정 파트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별도로 이제 상담사를 이제 거기서 채용을 해가지고 그 콜센터가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그 상담 부서에서 담당자가 그 직원을 뽑아내는
접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추후로도 저희가 이제 1차, 2차, 3차 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게 올 12월 달부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요건 뭐 좀 기간이 좀 변동될 수 있고요. 저희 그 공부할 있기 때문에 요게 내년도에 어차피 추진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실효성 있는 거 확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상담원 하시는 분들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저희 구급직원이랑 똑같거든요. 전문 지식이 있어야만이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가 일단 저희가 그 1월 달에 지금 컨설팅 다 부서가 했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 업무별을 다 지금 달라고 했던 이유도 여기 담당 부서 같은 것들을 다 저희가 세팅을 해놔야만이 이제 어느 누가 담당이 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상담사 분들도 저희가 채용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다른 데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한 것처럼 뭐 저희가 9명을 하게 되면 상담사가 7명인데 7분 중에서 보면 1년 지나면 반 이상은 또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축적이 많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콘센트를 하면은 이게 막 민원이 확 증축될 거야 그런 기대감은 있는데 실적으로 하다 보면 좀 미진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1년, 2년 되다 보면 이게 데이터가 축적되고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이 데이터 받을 수 있는 게 1년이면은 기본 데이터 외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받을 거거든요. 저희가 DB를 구축해가지고 반복적인 것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담당자랑 협의를 해가지고 받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면 시간이 갈수록 이것도 구축가 되는 거고 또 점점 이런 기술 같은 게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접근을 하겠습니다. 제가 뽑아서 교육을 많이 시키래요. 네. 아까 저 김나연 장관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건데 이게 요거 하다 보니까 뭐 사실 뭐 민원이 하나서 뭐 뵙고 한대지만 사실 우리 공무원이 더 편하게 하는 제도가 더 요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재 시에 뭐 핸드폰으로 연결될 수 있겠지만 또 만약에 콜센터에서 핸드폰을 연결해주면 난통은 나한테 이제 콜센터라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건 한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결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저희는 부서가 이게 사실 상담 원고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상담하신 농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상담을 내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해결이 되면 제일 100점이고 사실은 다시 피드백이 오면 그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안 됐어.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궁금한 거를 전화하신 분이죠. 이거 전화를 다시 해준다든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내가 상담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 하게 해주는 기능이 전 좋은 기능 같거든요. 그리고 전 얼핏 이거 과장님도 말씀 들어보니까 이 상담원을 그냥 생자 쓰는 것보다 약간 전직 공무원들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와가지고 좀 훨씬 업무 파악도 빠르고 만약에 뭐 각 세무부서나 그런 전문부서 분들을 훈련시키는 것보다 거기 전직 공무원들을 기회가 돼서 와서 일하시면 훨씬 더 일이 빨리 되지 않을까요? 아마 안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하시는 거 같을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다른 데도 한번 뭐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경기도에 17군데가 지금 이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시다시피 한 70, 80가 나서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겠지만 그런 대응하시는 그런 것들은 편하긴 하지만은 이런 또 이 민원인들이 일단 그 공무원이라 그러면 쉽게 말해서 좀 막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하시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정원, 콜센터 정원을 지금 7명, 9명이 지금 저희가 차는 9명으로 네. 산정했고요. 센터장 한 분하고요. 네. 이제 Q&A 한 명하고 이제 상담은 7명 잡은 건데요. 딱 뽑을 게 아니라 이직률이 높다고 그랬잖아. 네네. 그러니까 수습생을 더 뽑아서 항상 기획을 시켜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기로. 예, 하여튼 저희가 공원 좀 들어봅니다. 전직 공무원은 센터장을 시키면 되겠네. 자, 끝내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아까 그 17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민원 처리 결과나 대응 내용에 대한 그 DB 저장 그 기능을 저희가 이제 그 콜센터에다 집어넣게 되면 그게 이제 데이터로 쌓였을 때 민원인들의 민원 내용들을 보고 그거에 가장 적합하게 대응을 해줬던 민원들에 대한 그
그것들을 같이 이제 그 상담 API 같이 띄워준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나중에 좀 데이터 많이 축적이 되면 KMS 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다 이제 지식을 갖다 이제 다 넣어놓고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상담원들이 좀 경험이 부족하거나 바뀌더라도 그 상담 지식 그 KMS 시스템에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 하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이면 향후에는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그 경험, 그런 대응 능력이 그런 것까지도 이제 2차, 3차 때는 고려를 해서 데이터가 쌓이면 그것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거랑 좀 틀리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직원들한테 저희가 선문도 해보는데 직원들이 좀 부담스러운 적이 있더라고요. 민원이라고 통화를 하면 내 개인 전화번호가 이제 가는 게요. 공무원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거는 이제 통신팀하고 저걸 해가지고 행정전화하고 이제 전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 다 연결하잖아요. 아유, 알았어요. 그 표준 데이터 구축할 때 각 부서에서 자주 가는 이런 좀 디테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손 닦고듯이 했다가는 하나만 하나 될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1월달에 한 거든요. 컨설팅할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거 작성하실 때 뭐 우리 과는 뭐 해당이 안 돼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해당 안 되고 저걸 따라서 개인별로 업무를 다 저희가 적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야만이 이제 이 민원이 왔을 때 어느 분한테 여기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5월달쯤에 이제 요거에 대한 매뉴얼들을 저희가 이제 목록을 줄 거예요. 그 예시하고요. 그걸 주면은 이제 담당자들이 이 매뉴얼을 잘 작성해 주셔야 이제 저희가 상담사들이 그거 보고서 이제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달에가 저희가 이제 목록하고 그런 것들을 다 드리면은 그때는 정말 그 여기 있는 식과장님들이 직원분들한테 데이터 작성을 잘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요즘에 이제 법령이나 조례가 자주 정비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대응하는 것도 이제 틀려지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 네. 그런 것들도 그 담당자들이 그때 콜센터에 저기 업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교육도 직원들한테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그런 것들은 어차피 요거는 저희가 이 그 민원을 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 자료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말한 것처럼 저희가 전화번호를 대표 콜센터 하든지 아니면 538-2114를 우리 저희 지금 저걸 쓰든지 저희가 결정할 건데요. 이런 것들 할 때 되도록이면은 이런 대표 전화로 와가지고 저희가 이 모든 거를 콜센터 1차적으로 걸치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가 오면은 이 민원인이 부재 중이더라도 나중에 담당 공무원이 이 내용을 알고 통화해줘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저희가 원래 줘야든지 아니면 뭐 교육대 아니면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하든지 해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겠습니다. 상담 문무것이 혹시 선정된 거예요? 아, 요거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선언 안 됐는데 저희가 지금 타시고는 하다 보니까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장점 말한 것처럼 1차적으로 저희 데이터 구축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